안녕하세요. 토호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관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개념 머릿속에 잘 집어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덜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동관리란 그 인접한 다른 공동주택과 또 다른 공동주택을 합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뭐 A 아파트가 있고 도로 건너편은 만약에 B 아파트가 있는데 A하고 B 아파트의 동대표님이 친하셔서 서로 얘기하다가 뭐 그 눈 내릴 때는 뭐 염화칼슘도 빌려주고 뭐 제설기도 빌려주고 서로 교류가 너무 왕래가 아주 매우 친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이럴 바에는 관리사무소 나누지 말고 그냥 합쳐서 한 군데로 하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결정 나면 공동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를 합치는 걸 공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머지죠, 머지. 병합하는 걸 공동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구분관리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단지가 원래 1200세대의 단지인데 너무 크니까 직원들도 안 구해지고, 그리고 관리하는 업무도 너무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디테일하지 못하고, 그래서 1200세대 나누자.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 도로가 있어서 단지가 나눠져 있다. 방제수도 어차피 두 개니까 그냥 나누자. 또는 입주자들끼리 서로 분쟁이 나서 니네대로 하고 우린 우리대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워서 이제 이걸 나눌 수도 있죠. 그거는 특이한 경우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누냐?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500세대, 하나는 1200세대, 하나는 700세대로 나눠야지 이 1200세대가 나눠지는 거죠. 이게 구분관리. 혼합주택단지라는 것은 그냥 분양과 임대가 함께 있는 거를 혼합주택단지라고, 이 개념 3개는, 용어 3개 정도는 정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관리. 입주자 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 임대주택단지 포함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협의를 잘 해야겠죠. 공동관리를 하려면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대표의 서면 동의를 둘 다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기준이 되면, 그렇게 되면 공동관리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관리 대상을 보면, 공동관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동관리하는 총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여야 되고, 일단은 규모가 작아야지 다른 단지 또 합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00세대 이하여야 되고, 다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그 주택법에 따라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밑에 있는 표를 봐야 되죠. 그게 시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밑에 있는 표를 봐서 그런 시설이 없어야지 공동관리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는 밑에 있으니까 나중에 좀 읽어보고, 그 다음 밑으로. 다만 주택법에 그 밑에 2조 12호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하도 6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통해서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내용을 봐야죠. 일단은 우리가 그 세 가지로 나눠 보는데, 공동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일단 총 세대가 공동관리하는 총 세대가 1500세대 이하야 되고, 만약에 1500세대가 이하가 아니더라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밑에는 시설 어느 하나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시설이 없어야지만 두 개를 공동주택 관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런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거 보행자가 무슨 그 교통 관련한 것 같아요.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으면 두 개는 공동 관리를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관리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위험한 그런 시설, 횡단보도나 그 다음에 지하도, 이런 것이 있으면 두 개를 합쳐서 공동관리 대상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설이 있으면 공동관리 대상이 안 돼요. 주택단지란
주택 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주택과 그 부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표지를 말한다. 토지를 말한다. 다만 각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공동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도 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세 번째 사유죠. 시장이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그 도로가 그렇게 보행에 위험한 것이 아니면 괜찮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는 진짜 예외인 경우고, 만약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가 단지 A와 B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급할 때는 건너뛸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A 단지하고 B 단지를 공동 관리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 폭 20m 이상 일반 도로나 도시 계획 예정 도로가 있다. 근데 A 단지에서 관리소장님이 공동 동로를 B동까지 하는데 화재 알람이 떠서 빨리 B동으로 가야 되는데 가운데 차가 막 쌩쌩 다니고 있으면 이 사람 어떡하겠어요? 급하게 못 가는 거죠. 공동 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주택단지의 구분 기준이 되는 도로 같은 경우 요것도 뭐 일반 도로, 뭐 도로법 이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물리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공동으로 묶을 수가 없는 거, 물리적으로 너무 멀거나 아니면 중간에 막히거나 그런 것들은 아무리 대표님들이 서로 얘기해서 공동동로하자 해도 그거는 쉽지는 않다. 이거는 읽어보면 위에 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구분 기준된 도로도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인근의 관리를 두 개가 합쳐서 하려면, 공동으로 하려면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행터에라도 이게 왕래가 매우 수월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어렵다. 공동관리를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공동동호 하기로 했다. 그러면 공동관리 결정 방법. 그럼 우리 대표님들끼리 여기서 우리 공동관리를 그럼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서를 맞춰서 체계적으로 맞춰서 그 공동관리로 바꾸셔야겠죠. 그 방법을 이 세 번째 그 세 가지 유형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누가 한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한다. 관리소에서는 절대 공동동호를 동의하진 않겠죠. 일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아래 통지를 하여야 하는 내용은 입주자 등에게 통지를 하고 입주자 등의 서면 동의를 모두 받아야 됩니다. 공동관리하려는 이유를 공지하고 입주자한테 안내문을 보내고 그리고 그분한테 모두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통지하고 서면 동의를 모두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통지 안 하고 서면 동의 받든가 아니면 서면 동의 없이 통지만 했다고 끝내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공동 관리하려는 경우 입주자 등에게 통지해야 되는 내용, 이 통지에 들어가는 요소는 밑에 1, 2, 3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공동 관리 또는 구분 관리의 필요성,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뭐 관리비 절감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여차저차 뭐 그런 얘기가 있겠죠. 공동 관리 또는 구분 관리의 범위, 뭐 어디서 어디까지는 하겠다. 장충금은 서로 다른 금액이 책정되어 있을 테니까 장충 관련해서는 각각의 장충 금액으로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정하겠죠. 공동 관리 또는 구분 관리에 따른 다음 항목의 사항.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이나 아니면 공동주택 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변동의 추정치, 그 밖에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 중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자, 그러면 일단 현실적으로 공동관리 한다는 거는 말은 꺼내기 쉽지만 이 과정이 매우 어려워요. 서로 깊게 들어가서 토의를 하면 서로 이권이 관련된 거니까 만약에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공동관리 쓰는 손해와 본다면 그 반대의 여파가 엄청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동관리라는 건 이론은 있지만 실제 접목해서 일어난 사례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있긴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공동관리를 위한 서면 동의는 다음 구분에 따라 받아야 됩니다. 공동관리 총세대수 아까 1500세대 이하이거나 아니면 의무관리 대상 세대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를 하거나, 그죠?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에 따른 시설이 없거나, 아까 도로가 대부분 많았죠? 이런 경우로 되어 있으면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위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있는 두 번째 조항이 얘하고 달라요.
공동주택 사이에 주택법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의 유사시설의 설치를 통해서 서로 왕래할 수 있게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면 이것도 공동관리 대상이 된다고 아까 세 번째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이거는 과반수 이상 동의인데 이거는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자체에서 통보할 때는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동관리를 결정났다. 이런 걸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해야 되고요.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할 때 공동관리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별표 1에 따라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공동관리 단위별로 구성해야 됩니다. 공동 단위별로, 즉 A하고 B라는 아파트가 합쳐서 공동관리했어도 관리 단위별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는 합쳤다고 무조건 하나로 퉁치지 말란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공동관리,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동관리의 경우 단지별로 규약이 개정안에 따라서 요거를 논의를 해서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관리비 부담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입주자 대표의 운영 방안, 몇 명을 구성하고 감사는 각각 A하고 B에서 뭐 선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하나의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설치한다. 이걸 또 따로 하면 또 일을 또 번거롭게 되니까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하나로 만들어야죠. 이거는 뭐예요? 관리기구, 관리사무소 말하는 겁니다. 그죠? 공동 관리하는 기간도 어떻게 이거는 관리를 할 건지, 공동 관리를 해제 및 해지할 건지, 구분 관리 경우 이거는 합치는 거고 구분은 아까 제가 말한 거 나누는 거예요. 1200세대를 500과 700으로 나누는 그런 게 구분 관리 나눈다는 거죠. 규약을 개정해야겠죠. 구분 관리에 따른 관리비 부담의 산정 방법이라든가 이건 똑같죠. 입주자 대표일을 어떻게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 구분 단위별로 공동주택 관리기구 설치안이나 운영 방안, 구분 관리하는 기간, 구분 관리의 해지 및 해지.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별 차이인 게 없어요. 이거는 공동 관리인 경우고 얘는 구분 관리인 경우예요. 그죠? 공동 관리인 경우는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각 단지별로 뭐 규약을 제정하고 구분도 규약을 제정하고 입주자 대표 운영 방안을 포함해서 이때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정하고 공동이나 구분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설치를 어떻게 할 건지 구분 관리하는 시간이나 아니 기간이나 이 구분 관리를 어떻게 해서 뭐 문제가 생기면 뭐 해제한다 뭐 이런 거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내용은 다 공동 및 구분 관리에 대해서 규약으로 이거는 정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 관리하거나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거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 등이 사용량 등에 부담하게 하고 장기손 충당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손 계획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합치거나 나누거나. 이번에는 구분관리죠. 아까는 공동관리였다면 이번엔 구분관리.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내용이 많아서 한꺼번에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파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 봬요.